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릴지낚시 모든 것 오늘 또 재밌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돔 낚시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시간 그 첫 번째 참돔 이야기로 채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감성돔 낚시의 연장선에서 보라는 이야기로 좀 쉽게 채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2.5 정도를 기본으로 사용하던 참돔, 감성돔 낚시에서 참돔 낚시로 바뀌면서 약 4, 5 정도로 한두 단계 올라가고, 자, 도래 밑에 목줄도 마찬가지 1.75 정도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셨다면, 뭐 약 3호에서 5호까지 전체적으로 채비 호수가 높아져서 강해진다는 이야기였죠. 자, 찌 역시 뭐 1호 정도의 반유동 찌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셨다면 아주 강한 본류대, 깊은 수심에서 낚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호도 뭐 2호, 그 이상 2호에서 약 4호까지도 높아지기도 합니다. 자, 수영찌 역시 같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바늘은 참돔 전용 바늘 10호에서 개인 취향에 따라서 14호 정도까지. 자, 채비 전체를 보면 매듭과 방구슬이 들어가는 것까지 감성돔 반유동 낚시 채비와 다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무장이 된다. 그것이 참돔 낚시의 기본이라, 기본 채비라고 말씀을 들으셨죠. 자, 그 다음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냐? 참돔의 이동 동선, 참돔의 습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바닥은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비가 흘러가면서 참돔 낚시에서 계속해서 미끌림이 생긴다는 것은 채비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 채비 구성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참돔은 우리가 낚시 대상으로 하는 어떤 어종보다도 아주 공격성이 강한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 참돔의 습성, 이 본능적인 사냥꾼의 기질을 가진 참돔은 먹이 사냥을 하기 제일 좋은 이동 동선을 움직이는 길로 잡게 됩니다. 자, 물속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죠. 바닥에서 제일 높은 곳, 자, 제일 깊은 곳 수심이 뭐 20m가 나온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여가 아주 솟아있는 곳의 수심이 12m밖에 나오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한 15m, 여기가 뭐 한 10m 이렇게 될 경우 참돔이 움직이는 이동 동선, 본능적인 사냥꾼은 본인의 먹잇감을 제일 쉽게 찾아내고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지점, 이러한 지점, 이러한 지점, 물속에서 제일 높은 곳을 움직이는 이동 동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유동 채비로 참돔을 공략할 때는 채비를 흘리면서 계속해서 미끌림이 생긴다면 과감하게 채비를 올려서 미끌림이, 다시 말해서 채비의 바늘이 물속에서 가장 높은 곳을 살짝 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살짝 치고 지나간다는 느낌이 나도록 채비를 맞추신다면 가장 빠르게 참돔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채비의 수심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돔이 움직이는 이동 동선을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신다면 다가오는 주말에 참돔 낚시를 시작하실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빠른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비와, 기본 채비와 참돔의 이동 동선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어떤 채비로 공략할 것인가, 참돔 낚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한 3가지의 채비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갯바위 리을 찌낚시에서 참돔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채비의 선택, 한 3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잠길 낚시 채비. 채비가 수면에 닿은 후부터 찌부터 바늘까지 채비 전체가 서서히 잠겨든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잠길 낚시 채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반유동 채비. 다음은 아주 공격적인 낚시, 전유동 채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잠길 낚시 채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줄 그리고 목줄 도래가 되겠죠. 자, 찌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서서히 잠겨드는 채비. 이 찌는 조류가 아주 완만하고 수심이 그렇게 많이 깊지 않는 곳, 지류권을 공략할 때는 뭐 제로제로나 쓰리제로 혹은 마이너스 부력을 가진 찌 자체가 수비처럼 가라앉는 찌죠. 마이너스 뭐 B든 2B든 그 이상이든 이렇게 장길 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도 찌멈춤봉 혹은 마이너스 수중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찌 자체가 가라앉는 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중찌까지 마이너스로 닿을 경우 채비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좀 꼬일 확률도 있게 되죠. 따라서 찌 자체가 가라앉는 마이너스 부력일 때는 찌 멈춤 고무로서만 고정을 하시고 찌 자체에 가라앉는 부력으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목줄의 길이에 따라서 마이너스 봉도를 뭐 한두 개 정도 가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채비는 제로제로나 쓰리제로처럼 아주 가벼운, 다시 말해 천천히 가라앉는 마이너스의 부력을 선택을 할 경우는 밑밥과의 동조를 확실히 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돔 낚시를 하게 되는 포인트들, 조류가 콸콸콸 흐르는 데서는 이런 채비가 견디기는 사실 조금 어렵겠죠. 투제로나 쓰리제로 찌를 썼을 경우는 목줄에 닿는 봉도도 뭐 최고 B에서 뭐 2B 정도, 이 이상의 무거운 봉도를 써버릴 때는 이 찌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죠. 봉도를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상이 되기 때문에 찌도 마이너스를 더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10m에서 최대 20m 이내, 그리고 완만한 조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가벼운 마이너스 부를 가진 찌를 사용해서 밑밥하고 좀 동조를 시켜가면서 하는 낚시, 낚시 행위 자체도 참 재밌게 되는데요. 입질이 들어올 때도 원줄을 사정없이 가져가는 그런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채비를 구성하게 되면 매듭과 방구슬은 의미가 없어지죠. 채비 자체는 전유정 형태처럼 흘러가지만 수면에 닿은 후부터는 찌가 바로 서서히 가라앉기 때문에 원줄과 조리대를 보고 낚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초중급자님께서는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한두 번의 입질만 받을 수 있다면 금방 감을 잡고 낚시에 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채비 방법이 바로 장길 낚시 채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이 장길 낚시 채비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리을찌 낚시에서, 갯바위 리을찌 낚시에서 이 잠길 채비를 잘 구사하신다. 다시 말해서 찌가 수면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 원줄만 보고 풀어주고 또 약간씩 잡아주고를 반복하는 그 감을 잘 잡게 되신다면 전유동 채비를 활용하시는 데도 아주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반유동 채비로서 공략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물론 대상의 입질을 받지 못하면서 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말 내가 낚시를 바로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겠지만, 낚시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 항상 의문에 대해서 의문이 큰가 내 믿음이 큰가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돔 낚시를 위해서 출조를 하셨다면 한 번쯤 장길 낚시의 채비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낚시를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장길 낚시는 뭐 핵심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원줄 관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면에 닿은 상황부터 가라앉기 시작하기 때문에 원줄 관리, 원줄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다. 자, 내가 캐스팅 이후에 원줄을 어느 정도 풀어줬고 채비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그 생각을 계속 머릿속으로 롤플레잉을 하시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낚시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 같은 말이겠지만, 자, 제목을 뭐 긴장감이라고 적었는데요. 원줄, 바늘 끝부터 원줄이 연결돼서 꾼의 낚싯대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에 여윳줄을 너무 줘서 줄이 막 마음대로 조리에 흘러다니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뭐 거의 너무 잡아버리면 또 채비가 내려가지를 못하겠죠. 항상 일정한 긴장감을 주는, 그래서 채비 전체가 쭉 펴진 상태로 천천히 밑밥과 함께 내려가는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
그 행위만 지켜진다 하더라도 분명 주변에 참돔이 들어왔다면 곧바로 입질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공격적인 낚시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채비 이야기를 하면서 장길 낚시 채비까지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이 장길 낚시 채비의 변형 방법과 그리고 반유동 채비, 전유동 채비로서 참돔 낚시를 대표하는 이 세 가지 채비 방법 연결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